자, 전력 첫 시간이죠. 전력 첫 시간 문제풀이.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1번 문제. 가공전선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얘기해서 도전율, 강도, 내구성, 내부식성, 내식성 이런 것들은 다 커야 되고 비중하고 가격 같은 건 적어야 되죠. 그래서 비중이 크게 됐으니까 1번에 3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2번. ACSR은 동일 길이의 동일한 전기저항을 갖고 있는 경동선에 비해서 했습니다. ACSR은 경동선에 비해서 직경이 1.4에서 1.6배 정도. 그 다음에 강도는 1.5에서 2배 정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비중은 0.8배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적고 강도하고 직경은 크게 되죠. 그래서 바깥 지름은 커지고 중량은 작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문제는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아무래도 기계적 강도가 큰 ACSR이 유리하겠지요. 정답이 4번. 4번 문제요. 자, 여기서 19% 1.8, 19% 1.8이라는 말의 의미는 19는 총소선수죠. 그 다음에 이것은 1.8은 소선 지름이고요. 소선 직경이죠. 우리가 이제 바깥지름 구하겠으니까 바깥지름 D값은 2n 플러스 1 D값으로 계산했었죠. 이때 n이 층수였거든요. 이거 소선 지름이고요. 층수인데 19가닥이 몇 층인지 알아먹어야 되죠. 우리가 층수는 연선의 구조가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 배수니까 19이면은 2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선 하나죠. 1층에 6이라는 6, 6개 있죠. 그러면 중심선 하나하고 6하고 더하면 7이죠. 여기 1층까지거든요. 2층이면 6이 12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더하면 19이 되죠. 3층이면 19에다가 6, 3, 18을 더해야 되죠. 더하면 37이죠. 4층이면 여기 값에다가 6, 4, 24를 더하잖아요. 그럼 60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선 하나에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이에요. 19이면은 총 층수가 2층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야 되는데 이건 연선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연선의 구조가 한 번의 중심선 위에 층수 곱하기 6으로 들어가잖아요. 6의 층수 배수 19이면 층수가 2층짜리죠. 여기는 중심선이니까요. 1층, 2층, 3층, 4층. 그래서 이 값은 2 곱하기 2 더하기 1 값에 1.8이죠. 그죠? 그러면 9mm가 나옵니다. 정답은 9mm. 정답이 3번이 답이죠. 여기서 문제는 여기 연선의 구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앞쪽에 혹시 잘 아직 이해 안 간 사람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연선이란 말의 의미는 한 번의 중심선 위에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 배수 6의 층수 배수 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총 소선수 n값은 3n 가로 열고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여기 값에다가 집어넣고 계산해서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구조로 하면 훨씬 빠르죠. 구조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배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4번 문제에서 19% 1.8마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된 문제에는 37% 2.3도 있고요. 2% 여기 61% 2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뭐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걸로 줄지든 간에 요 총 소선수를 보고 층수를 알아야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실 것. 다음 5번 문제에서요. 다시죠. 경제적인 전선 굵기, 즉 전선의 단위 길이 내에서
연간 손실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단위 길이의 전선값에 대한 금리라든지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경비 합계가 같게 되는 조건, 이것이 뭐 이제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은 경제적인 송전선의 굵기 켈빈의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경제적인 전선 굵기는 켈빈 법칙이고 경제적인 송전 전압은 스트레식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6번 문제죠. 가공전선로에 가선할 때 하중 조건하고 원주 조건을 고려해서 적당한 2도를 줍니다. 설명 중 옳은 것 했습니다. 2도. 2도가 작다는 말은 좌우로 크게 흔들릴 수가 없죠. 2도가 커야 좌우로 크게 흔들리거든요. 크게 흔들린다는 말은 2도가 크다는 뜻이니까 맞지 않는 것이고, 2번에서 전선을 가선할 때 전선을 팽팽하게 가선하는 것은 2도가 적어지는 거죠. 팽팽하다는 말은 수평장력이 커지니까 2도가 적어지게 된다는 뜻이고, 크게 준다는 말 틀렸고요. 3번에서 2도가 적게 하면 이에 비례해서 전선의 장력이 증가하는 거 맞죠. 근데 심할 때는 전선 상호간이 꼬이게 된다겠는데 2도가 클 때 꼬이게 되죠. 2도가 작으면은 수평장력이 커져서 심하면 전선이 단선, 절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맞네요. 전선의 2도는 높이에 따라 좌우합니다. 당연히 높이가 높으면 2도 값을 크게 잡을 수가 있죠.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2도 D값은 8T분의 WS 제곱이죠. 여기서 T값이 수평장력입니다. 2도 D값 정답이 1번. 그래서 8T분의 WS의 제곱. 다음 8번 문제. 전주 사이의 경간이 50, 즉 1m 하중이 0.3, 2도가 0.8. 이때 수평장력 D값은 8T0분의 그다음에 WS의 제곱이다. 우리 책에는 이제 여기 T0라고 제가 적었지만 T라고 적혀 있죠. 수평장력입니다. T0나 T나 뭐 똑같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전선의 수평장력 T0를 구하게 되면 8D분의 WS 값이죠. 그러면 이제 하중이 문제에 주어진 값이 하중이 0.37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간이 50m로 주어져 있고요. 2도가 지금 얼마나 주어졌나요? 0.8로 주어져 있으니까 값만 대입하면 바로 나와버리죠. 0.8 곱하기 0.8분의 0.37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하면 145kg이 나옵니다. 정답이 3번이 답이 되죠. 다음에 9번 문제. 송전선로에서 전선의 장력을 2배라고 경간을 2배 했다. 2도는 얼마냐? 2도 D값은 8T0분의 WS제곱, W 이렇게 돼 있죠. 문제에서 전선의 장력을 2배 하고요. 전선의 장력이 2배가 되면 수평장력도 2배가 되죠. 경간을 2배 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2의 제곱배가 되죠. 그러면 실제 값은 2분의 2 제곱배니까 그러므로 2배만큼 커지게 되겠죠. 해보나 마나.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90번 문제. 고저차가 없는 전선로의 2도에서 2도 및 전선 중량이 일정하고 경간을 2배를 했다고 하면 수평장력은 이 식에서 수평장력 T0의 값은 8D분의 WS 제곱이죠. 나머지가 다 일정하다 그랬고 S 요것만 2배로 증가했다겠죠. 그러므로 요것만 2배가 되면은 당연히 2의 제곱배가 되니까 4배가 되겠지요. 정답이 2번이 답입니다. 다음 10번 문제 쉽죠? 어렵지 않죠? 다음 11번. 전선에 고저차가 없는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100m, 1m, 무게가 0.2, 인장 하중이 550kg, 안전율 2.2. 2도 D값은 8T0분의 WS 제곱. 여기서 T0가 수평장력이라 그랬죠? 자, 이게 수평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장력, 이것은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것이 수평장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장하중으로 주어졌잖아요. 인장하중은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평장력은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나누어야 나오죠. 원래 이렇게 안전율이라는 말이, 원래 안전율이라는 개념이 실제 적용해야 될 값하고
설치해야 될 값에 B라 그랬거든요. 그럼 인장하중은 이론상 잡아당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수평장력은 실질적으로 이도 계산할 때 적용해야 될 값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론값에다가 얼마의 안전계수를 걸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여기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8 곱하기 거기 550kg짜리를 안전율 2.2로 나누어 주어서 계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 W S의 제곱 0.2 곱하기 경간이 100이군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요 값이 1m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m, 4번이 답이 되죠.